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선은 홀로 예수 참이여 노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것. 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1242에 001 지금 유튜브의 넘버가 70-1006-196이 됩니다. 오늘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 문제를 가지고 오류가 있을 것 같다 해서 하나만 딱 덜추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덜추다 보니까 그런 거죠.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에 소위 말하면 가면이 있다. 그 내용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시기가 너무 묘하도록 딱 이 시기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국정화 문제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나와버렸거든요. 그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 금인정 교과서가 문제가 있는 이유는 대개 사람들이 금인정하고 국정화만 생각하지만은 이게 금인정 문제의 내용은 사실은 이거 민주화 문제예요. 민주화. 민주화라는 단어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지금 일반 국민들은 이 민주화 그러면은 그거 독재하고 싸워서 민주. 그래서 민주주의. 우리가 민주주의니까 민주화, 같은 민주화를 알고 있거든요. 전혀 다르다는 것에서 바로 이 가면이다. 5.18 민주화 운동은 가면이다.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해 넘어왔는데 금인정 교과서 문제 때문에 국정화를 바꾸는 이 문제가 지금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 불과 지금 이것이 뉴스 나와가지고 시끄럽게 한 지가 말이죠. 만 보름 정도밖에 안 돼요. 보름. 근데 우리는 이거는 이 5.18 민주화 문제는 굉장히 오래인 거예요. 지금 몇 번째 했느냐? 5.18 민주화 운동이 지금 숫자가 안 적혀 있는데 이거 거의 10번에 가까워요. 10번 같으면 이거 주일이 10주가 같다는 거예요. 10주 가면 이게 언제부터 했느냐? 정확하게 그게 횟수가 안 나오네. 기록이 안 돼 있었네. 상당히 오래됩니다. 10주는 갔을 거라 생각해. 10주 같으면 2달 반. 2달 반이란 말이야. 지금 이거 우리 국가의 국정화 문제는 2015년 10월 말 정도에서 나와가지고 10월 말 10월 중순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떠들썩하는데 떠들썩하는 정도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심상치가 않다.
뉴스에 나올 때마다 내가 지난주까지는 그랬어요. 혀를 찬 것이 뭐냐니까.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이거든. 문재인 씨가 국가에서 국정화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이러니까, 발표하고 이러는데, 그때부터 국회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전에는 그 앞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 문제를 할 것 같아 가는 조짐이 있고 하니까 밖에서 다니면서 이래 홍보하고 국정화 반대해야 된다 그러더만은, 이제 아예 국회를 들어가지 않고, 그게 야외 투쟁인가? 국회 밖에서 투쟁하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국회 안에서는, 새해 예산안 문제가 예산 국회가 있어갖고, 그거 빠지면 안 되거든요. 자기들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조차 마다하고, 지금, 밖에서 장애 투쟁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래서 1차적으로는, 참 국회의원 참 희한하다. 응? 국회의원이 희한하다. 왜냐면 지난번에 말씀 다 했잖아요. 정치하는 속에, 여기에 민주화의 4가지 칼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직장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념적인 내용도 있고, 복잡하다. 노동계 계통도 있고, 이게 상당히 복잡하다. 국회라는 그 구조가. 그런데 야당의 당수가 아니 국정화 하는 것 때문에 역사 교과서 국정한다고 그거 갖고 장애 투쟁을 한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뉴스를 보면서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아? 그래 보는 거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이 역사 교과서 검인정을 하든지 국정을 하든지 되는 거 보고 집행되는 거 보고 행정부에서 집행하면은 그 집행해서 나중에 감사해가지고 이거 왜 그랬느냐, 잘못하면 잘못한다 이렇게 지적하면 되는 문제를 갖고, 국정교과서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국정교과서는 이럴 것이다, 완전히 독재로 간다, 친일파로 간다. 아니 교과서 내용도 보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장애 투쟁을 한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리를 지금 거부한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일반 교과서가 아니고 역사 교과서의 내용이 이럴 것이다. 역사 교과서가 이런 문제가 있다. 역사 부분에 덜치면서 문제를 걸고 국회의원이 장애 투쟁한다? 그거는 그 나라의 국회의원이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건 단적으로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정권 문제, 정치 문제가 걸려서 장애 투쟁하는 거하고 국가의 역사 문제 부분에서 이런 역사 자기들한테 맞지 않는 그 내용이 있을 것이다. 나오지도 않은 역사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애 투쟁을 한다는 것은요, 그 나라 국회의원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색깔을 보였다는 거예요. 정치 색깔을.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을 하는 것은 금인정 교과서, 현재 나오는 금인정 교과서에 있는 내용 자체에 그 내용이 지향하는 바 국정교과서로 하면은 부분적으로 삭제돼야 되고 조정돼야 될 그 내용을 자기는 의지하고 국회의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꾼다 그러면 자기 국회의원직도 걸고 반대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 아니야. 더구나 야당 당수가. 그것보다도 더 심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지금 요거 말한 거는 지난번에 하는 요 정치 칼럼, 정치인들의 칼럼에 정치 정체를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드러난 거예요.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거 하면 기억날 겁니다. 야당 당수가 그래도 문재인 씨나 그 안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깊이 있는 사람에게 끈앞풀이지 그 사람들 가지고 뭔가 해결하겠다 이래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단 더한 내용이 소위 말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잔존 세력이라 공산주의, 소위 말하면 북한 공산주의, 옛날 공산주의, 저 유럽에서 혁명 공산주의 넘어오던 그 공산주의 개념에 대한민국의 잔존 세력이 그 어떤 뿌리를, 정체를 드러낸 사건으로 이번에 보는 것이 서울대학에서 나타나는 국정화 그 위원들 발표를 해서 이제 국가가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하는 그 발표를 하는 데에 그게 대표 어떤 국정 교과서 위원 하여튼 집필위원이죠. 집필위원 대표위원회 자리에 있는 사람이 최 교수, 명예교수인데, 기억나요? 이름? 무슨 교수인데, 그 교수의 그 주변에서 이번에 추문이 막 일어나는, 그래서 교수가 그만둔 거예요. 그 국가에서 볼 적에는 그 사람이 그 역사 부분에서 굉장히 영향이 있어갖고 그 사람이 하게 되면은 일반 워낙 그 사람이 이름이 워낙 알려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견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대표위원으로서 밀어붙였는데 그 사람을 주저앉게 만드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들, 그 사람의 제자락하는 그 서울대학교 그 교수들이 또 후배들이 그 배웠던 제자들이 와서 했던 그 사람이 못 가도록 막고 또 거기서 나타났던 술을 잔뜩 미겨놨고 대낮에 술을 미겨놨고 여기자 둘이하고 남겨가지고 여기자가 날 성희롱했다 라고 하는 추문이 나오도록 해서 결국 본인이 자기도 모르는 중에 추문 사건을 해갖고 그것을 주저앉도록 만들어 사퇴한 거예요. 사퇴. 이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제가 이야기 의논드린 거 아닙니다. 이거는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나는 그 반란 사건으로 봐야 된다 보는 거예요. 그거 서울대 학생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화여대 가서 이화여대 서울대가 아니죠. 이대에 들어가서 연설하려고 할 때 이대 학생들이 막아서고 막 박근혜 대통령 못 들어오도록 막 시위하고 서울대 교수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대표위원이 나가려고 하는데 낮에부터 낮술 미가지고 기자회견에 못 나가도록 만들고 집필진에서 결국 사퇴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내용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역사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내용에서 임의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일은 기존에 내려오는 역사 부분을 임의로 바꾸려고 하는 그렇게 남기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반란이지. 국가의 정체성이 내려오는 어떤 역사적인 흔적이 있는데 그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역사적인 현장 자체를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는요 그게 반란인 거예요. 반란으로 봐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나타난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간에 계속해서 5.18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민주화라고 이름하던 민주화 이름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4가지 칼럼 광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 나름대로 즉 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광주 출신이니까 광주 출신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전히 붙잡고 있는 민주화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동운동.
1987년쯤에 일어나는 그 민주노총 그 계열에 있어서 노동운동의 그 훈련이 이념적인 훈련을 지금 공산주의라고 하는 민주화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공산주의 혁명 이론 가지고 지금 무장시키고 있는 노동환경 계통이 있다. 노동환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념적인 부분이 있다. 이념적인. 이거는 잘 나타나지 않는 거다. 이거죠. 잘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는 또 정치적인 부분이 정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인도 있을 수 있고 민주화란 말을 쓰면서 다양한 계층이 섞여서 지금 표면적으로 이 말을 민주화란 말을 쓰는데 제일 앞장서 있다 이랬는데 요 정치 부분에서의 이번에 그 민주화라는 말 하나를 가지고 공산주의 자체하고 딱 결부시키면서 그게 우리다 하고 나타나는 그 내용이 지금 장애 투쟁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역사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국회의원이 장애 투쟁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정치를 이 칼럼에서 나타냈다. 광주는 광주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낸 광주 지역 사람이고 노동운동은 민주노총이 바로 나타냈다. 정치하는 사람이 나타냈는데 중간에 이거 이념 이거는 사실은 제 자신도 있을 것이다 하고 막연하게 본 거예요. 막연하게.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서울대 최 교수 주저앉는 내용에서 국정화 주저앉는 내용에서 바로 저 뿌리구나 저거 이 사람들이 거기 앞에 나타나서서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움직임 자체가 어떤 불투명한 거예요. 사람은 왔는데 최 교수를 만나고 뭐 하다 가는데 제자력하는 이름이지 그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해서 이래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무리들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또 동그라미 치지만은 지난번에 동그라미 이념 정치 그 다음에 노동운동 그 다음에 이 정치 개념 그 다음에 저 가에 광주 이런 개념의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민주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포장하고 1단계 포장하고 2단계 포장하고 3단계 4단계 이렇게 청청히 포장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민주화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일 뿌리에 이념화라고 하는 이 내용이 민주화를 통해서 공산주의 정치를 이 땅에 펼치겠다 하는 그 이념 그거를 버리지 않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뭐냐 바로 이게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각 학교 각급에 있는 어린애들 자라나는 어린애들의 이념 어릴 때부터 이념적인 훈련을 무장을 시키려고 지금 그걸 딱 잡고 있었던 것이 이제 뿌리가 드러난 거예요. 그걸 마지막 보루라 생각하고 여기에 총력전으로 자기들이 전체를 걸고 있던 그 공산주의 혁명 이론의 잔존 세력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동조하는 것이 없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잔존 세력이 정체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요 내용을 분명히 해야 이 민주화라는 내용하고 이번에 국정화하는 그 문제 그 다음에 금인정 문제를 이걸 같이 결부를 시켜야 이 뿌리가 어디에서 연결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위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해결할 실마리로 봐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계기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국정화를 해서 국정화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밀어붙이는 게 옳은지 여기서 뭐하고 타협을 하게 되면 어떤 걸 타협하고 타협의 대상이 도대체 누군지 어떻게 타협해야 될지 국가가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이걸 쉽게 해결할 수 있을 문제인지 국민들은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 우리 문제도 아니다 그냥 막 정부가 하는 방향에 우리는 구경만 했다가 뭐든지 국정화 되는지 금인정이 되는지 뭐든지 되면 좋겠다고 바라만 보는 게 옳은지 이거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화라고는 5.18 민주운동을 빼버리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보이는 어떤 참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 역사학자들, 학계나 안 그러면 이 만드는 어떤 공장, 그들의 이권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밖에는 절대 이거는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거예요. 민주화운동을 연결 안 하면은. 그런데 정치인이 왜 그게 깊이 갔냐고? 야당 당수가 왜 그것 때문에 장애투쟁을 하고, 서울대 교수가 왜 저렇게 반란 형태를 일으킬 수 있는 내면적인 부분에 어떤 것도 이해가 연결이 안 돼요. 오래전부터 우리 땅에 우리나라가 이런 공산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하고 이런 개념 자체를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그냥 우리한테 도배로 다른 사람이 불려주는 거예요. 일제치하 36년 있는 동안에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막 횡행할 때 우리는 그것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거기 요거하고 비교해보고 저래야 저울지 해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 해방이 떡된 뚜껑된 상태에서 중국에서부터 넘어오는 그 물결, 그 수많은 그 공산주의 잔존 세력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우리 한국 사회를 좀 먹고 있었는지, 그게 지금 밖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아무것도 없이 일본의 군국주의만 계속해서 상대하던 국민들 전체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식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일제 만렙에 이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 그냥 온 나라가, 남한, 북한이 전부 다 여기 흠뻑 젖어 있다가 6.25 사변이 발발하면서 이제는 그 정체가 한쪽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남한에서는 한쪽으로 몰리고 북한에서는 완전히 밀려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남한이라는 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우리 행동은 한국 사람으로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또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하는 건 똑같아진 거지만, 이념이나 이 사상 이거는요, 이게 변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이걸 완전히 변하겠다고 완전히 딱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품고 얼마든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바로 이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념의 자체가, 이 이념 잔존 세력의 이념이 대한민국에서 어디로 겨냥해서 그 뿌리를 지금 계속해서 형성시키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방향에 이번에 민주화라는 개념을, 민주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거민정 교과서의 사항, 지난번에 제가 읽어줬잖아요. 어떤 부분이 빠졌다. 그거 빠지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빠져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게 좋다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나서야 될 일이 아닌데 나서고 있고, 거기 빠지면은 대한민국이 아닌데 교수들이, 역사학자 하는 교수들이 국정화 하는데 워낙 다른 사람 압력을 주니까 나서서 내가 해보겠다 해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도 국려지책으로 지금 고르고 골아가지고 사람을 몇 사람 얹어놨는데 이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지금 공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적인 공격을 받으면은 어느 누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하고 문제니까 내가 죽더라도 그 자리 지켜야지 해볼 사람이 있겠느냐? 단순하게 거민정, 국정화 여기만 딱 보니까 교수들이 전부 빠지는 거예요. 내가 왜 괜히 국정화 한다고 해갖고 그 사람들은 미움받을 게 뭐 있어? 이래 보면 단순해요. 근데 그 이면에 보면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하고 분명히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교수들이 그동안 배운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될 그런 분명한데, 그런데 뒤로 빠지잖아 전부 다.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민주화라는 이 개념,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거민정 교과서 국정화 문제, 이런 문제를요 결부를 못 시켰다는 소리예요. 결부를 못 시킨 부분에서 한 번 더 우리가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역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을 배운다고, 역사학을 공부시키고 가르치는 교수라고 해도 역사라는 것에 대한 국가의 정체성이 같이 있다는 것에,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의 내용하고가 이게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이걸 연결하지 않고 그냥 국사에 있는 자료, 국사적인 자료, 대한민국에 대한 사건들, 어떤 사건들의 내용을 갖고 있던 이런 어떤 자료들 쭉 모아가지고 하나의 자기가 논문 발표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알고 있는 정도에 끝나는 거예요. 역사학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수들은 이런 그 사건 앞에서 역사학을 한다는 자체를요, 자기 스스로 포기해야 돼요. 역사학은 어느 나라의 역사와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 역사나 그 어떤 역사를 다룰 적에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다 얹어서 그 역사를 내가 받아들일 적에 그 국가에서 국민으로 일하는 거예요. 국민으로 있는 거예요. 어느 역사가 그렇지 않는 역사가 있나? 각 나라마다. 그게 싫으면은 지금처럼 포장한 데다가 포장해갖고 반대 이념적인 내용을 가지고 꾸준하게 정부에 반대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정리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가 정리를 이 내용 설명이 어떻게 될런지 5.18 민주화운동 하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될런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역사 체계 금인정하는 이런 연대가 그렇더라고. 1972년이 유신헌법이 있어요. 유신헌법. 이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걸었는데, 1학년, 2학년 걸었는데, 그러게 1973년에 한 해 뒤에 이때서 국정화로 바뀝니다. 국정화. 교과서를 국정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전부 다 문교부서 다 나오는 거고, 초등학교 이상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 교과서는 일종의 국정화도 있고 금인정도 있고 섞여 있었어요. 내가 기억에 학교 공부할 때 그렇게 했어요. 이번 교과서는 뭐 국정화된 교과서다. 이거는 금인정 교과서다. 이러면서 그 금인정 마크가 찍혀요. 금인정 딱 찍힌다니까. 근데 여기 이제 그러다가 이게 1973년 이때에 국정화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1997년에 이르러서 이게 금인정으로 바뀌어요. 금인정. 여기에 국정, 여기에 금인정. 역사 교과서만 지금 준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015년 현재 있는데 금인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라고 국정화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금인정을 그대로 가져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그 포인트를 잡고 있는 내용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국정화로 바뀌었는데 국정화로 바뀌면은 이 국정화로 만드는 이 시점이 유신체제에 대한 옹호가 그 다음에서 유신헌법을 옹호하는 쪽으로 이게 역사 기술이 됐다. 이때 국정화. 그러므로 지금 다시 금인정에서 국정화로 가면은 그 법이 유신헌법에 대한 내용이 독재에 대한 것을 미화할 거다. 요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히스토리 때문에. 이거는 조그만 애도 들으면 웃을 일이야. 역사를 좀 모르고 조금만 중고등학생들 정도만 나와도 이런 옛날에 72년, 73년도 돼야 된 역사 교육을
지금 2012년에 갖고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서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 공부를 들을 애들이 참 코웃음을 칩니다. 그런 코웃음을 칠 수 있는 역사적인 내용을 그게 나올 거라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 그거는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검정교과서에서 검인정교과서에서 빠뜨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분명한 요소들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빠져있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는 분명한 속셈이 있다라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검인정 부분에서 국회의원이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국가의 반란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국정화를 계속 밀어붙이느냐 이런 어떤 그 요소에 이러면 계속 국론이 막 이탈되지 않느냐 이렇게 과격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요소에 앞으로 이 동영상을 어느 시점에서 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여기에 하나의 돌파구로 내야 된다. 이대로 밀어붙이면은 정면 승부한다고 국정을 해야 돼도 밀어붙이면요 분열되는 세력에서의 그 내용에서 국론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현재 역사를 공부했다는 교수들도 민주화운동하고 이 검인정 문제를 역사 검인정 문제를 같이 결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못 시키지. 그러면 이것 때문에는 이렇게 그냥 이런 상태에서 국정을 밀어붙이면은 국가 자체는 힘을 잃는 동력을 잃는 국정을 인도하는데 이끌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힘을 잃는다. 국정화는 해야 되지만 반드시 국정을 해야 되는데 제 입장은 그래요. 검인정 자체가 이래 가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면 왜 여기서 국정화를 다시 이야기하겠느냐. 검인정이 잘못됐으니까 국정화를 해야 될 어떤 국가적인 정부적인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지금 이걸 밀어붙이는데 해야 되지만은 하는 과정에서 여론이나 국민들 여론이나 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성숙되지 못한 국민들이 성숙되지 못했다. 어디서 아느냐? 언론에서 보면 안단 말이에요. 언론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이런 국정화 문제를 밀어붙이는 이 내용에서 국가 전체의 어떤 정체성 문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사건으로 본단 말이에요. 왜 검인정이 그래 있으면은 타입을 해가지고 뭐 적당하게 여론을 좀 읽어갖고 나가지 왜 밀어붙이느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정에 투쟁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라고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뉴스거리로 야당 대표가 지금 나가서 저렇게 한데 이렇게 그냥 하나의 뭐 그냥 이야기 사건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위기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국민들 정체가 어떤 거 직시해야 될 그 부분을 전부 놓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대안으로서 저는 이런 그 내용을 한번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이 내용이 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래 돼 있단 말이죠. 이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념적인 부분 때문에 북, 남 이래 돼 있어요. 이 북도 지금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남쪽에서의 이념 문제가 지금 나왔다는 것은 역사 부분에서 대한민국 역사 부분에서의 이제 국론이 분열됐다 이 말이에요. 남쪽에서 북쪽과 남쪽이 갈라진 것도 사실은 이게 이념적인 부분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 북쪽은 북쪽대로 역사를 막 만들고 있고 남쪽은 남쪽대로 역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갈라지는 거예요. 정부로서 갈라지는데, 근데 금인정 교과서에서는 북은 국가고 남쪽은 정부다,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게 금인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교과서가 그냥 허술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금인정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념 부분에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노선에 저게 그러면은 남쪽에서 지금 이념적인 역사 부분에서 남쪽에 있는 국가에, 남에 있는 국가의 국론이 어떤 뭔가 모르게 두 갈래로 나왔다 이러면은 그 두 갈래에 있는 부류들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쯤 이런 게 이제 될지는 모르겠어. 그 내용을 저는 이렇게 호남 지역을 1차적으로 전라남도를 나눠서 1차적으로 그렇죠. 금인정 교과서의 내용을 추궁하는 사람들,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금인정 교과서를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을 국론 분열하면서 이렇게 국정화를 막 밀어붙일 게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사람들을 전라남도로 전부 다 몰아넣는 게 어떻느냐. 왜 전라남도냐? 여기에는 전라남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지 못하는 장소가 있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어디라도, 저 독도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지 못하는 지역, 그 땅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라남도로 가는 거예요. 광주에 5.18 민주화 묘역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못 갑니다, 함부로.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이 국정화를 해서 갈라진다,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이 금인정 교과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럼 전부 다 여기 몰려라. 몰려가지고 이 지역을 특별자치구, 제주도에 특별자치구가 있듯이 이 지역에 특별자치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 형성이 필요하다. 괜히 국정화 한다고 하면서 국론 전체를 갖고 반토막 내려 하지 말고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가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지 못하는 땅이 있으니까 그걸로 다 몰려라. 국회의원 중에서, 야당 중에서 지금 장애투쟁해서 이걸 도무지 국정교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거 내려가라. 그래, 거기를 하나의 정치 독립, 나름대로 정치 독립이 되는 자치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역사학과, 서울대 역사학과가 있는 그 대학이 무슨 대학인지 모르겠는데 그 대학을 통째로 광주에 보내는 거예요. 광주에 가면은 8천억짜리 건물이 있어. 8천억짜리. 뭐 다른 어느 도시에도 없는,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그 건물 하나가 문화예술회관인가 하나 있어요. 광주에. 그게 8천억 원이 들었어요. 그 땅이 그것이 놀고 있어요. 거기다가 서울대학교 역사학 하는 사람들 그걸로 보내고,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도 그 방 하나 주도요. 그거는 널널해서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밖으로 나오는 거는 통계를 해야 되고, 거기서 안으로 들어가도 통계, 마치 우리가 개성공단 들어가듯이 통계가 돼야 돼. 통계가 아무나 그래 쉽게 나오고 지금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자치구니까. 그래서 거기서 길러지는 사람은, 거기에서 길러져서 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만들어야지, 이 사람들이 밖에 나오게 하는 거는 제한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좁다 그러면은 전라북도까지 주고, 요 정도 요대도 되겠다 하면 그만 전라남도만 가고 해놓으면은 국론 분열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탄력성이 있지 않겠느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일에는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기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